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사례가 또 발생했죠. 네, 정말 이 메르스의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확진 판정을 받고 대전에서 치료를 받던 이 80대 할머니가 어제 새벽에 숨졌는데 이 환자는 지난 3일 숨진 36번 환자의 배우자입니다. 83살인 이 82번 환자가 고령으로 고혈압과 폐렴 등 같은 진단을 받은 상태이긴 한데요. 지난달 말에 이 건양대 병원에서 자신의 남편을 병간호하면서 대전 지역 이 수포 감염자로 불려지는 16번 환자하고 같은 병실에 있다가 결국 감염됐던 것으로 보건당국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도 못 지키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이 가족들 심정이 정말 오죽할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메르스 확정 판정을 받은 이제 부부가 같이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데 이 자녀를 포함해서 일가족 대부분이 이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는 자택에 격리 조치돼 갖고 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고 하고요. 또 아버지 장례도 사실 제대로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에 어머니까지 지금 돌아간 셈이 됐는데 가족은 현재는 격리가 해제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보건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할머니의 시신이 지금 5겹의 그 방호대에 지금 쌓여 있어서 얼굴도 지금 보지 못했고요. 24시간 내에 이 화장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가족들의 가슴은 더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또 충남 아산도 발칵 뒤집어졌는데 추가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지난 12일부터 계속 이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좀 기대감을 가졌는데 엿새 만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산 충무병원의 간호사인 이 163번 환자는요, 지난 5일부터 9일 사이에 그 평택 지역의 경찰관인 119번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에 병동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건강 상태 체크를 하기 위해서 한 1, 2분간 이 환자하고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접촉할 당시에 나름대로 마스크는 쓴 상태였다고 하는데 119번 환자가 마스크를 벗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후에 이 병원에 격리돼 있다가 지난 16일부터 이 발열 증세가 나타나서 1인실로 옮겨졌고요. 17일 엊그제 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돼서 격리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 아산 충무병원에서는 또 의료진 5명이 양성 의심 판정을 받아서 현재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충남도 이 대책본부는 이 아산 충무병원 외래 환자 진료를 지금 중단한 채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우리 지역의 메르스 사태 어떻습니까? 언제쯤 돼야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 의료진들 얘기로는 오는 25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25일이라는 숫자는 이 대전의 마지막 환자 발생일로부터 이제 최대 잠복기라 할 수 있는 14일을 계산을 한 건데요. 대전에서는 지난 15일 건양대병원 간호사가 148번 환자로 이제 확진된 이후 지금 현재 3일째까지는 지금 환자가 추가로 발생되지는 않고 있는데 이 간호사 환자가 지난 11일 발열 등의 증상을 느껴서 병원으로 신고를 했었고요. 이후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1차 음성 나왔지만 2차에서 양성 나왔는데 이 환자와 접촉한 인원이 한 80여 명이 지금 격리되어 있는 상태고요. 의심 증세를 보이는 인원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하는데 아무튼 길게 한 14일간 잠복을 계산했을 때 한 25일은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계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언급하셨던 최대 잠복기 14일도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이후도 나오다 보니까는 마음은 놓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을지대병원도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이 을지대병원은 오는 한 22일까지를 지금 지켜보자는 건데요.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됐던 그 90번 환자가 지난 6일부터 8일 사이에
을지대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머물렀기 때문에 지난 8일 확인된 이후 이 중환자실이 바로 이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는데 아무튼 아직까지 추가 환자는 나타나지 않고 뭐 증세를 보이는 인원은 없다고는 하지만은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뭐 이 평균 잠복기가 한 일주일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희망적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지만 의료진들은 계속적으로 좀 주시를 하는 상태입니다. 화제 바꿔보겠습니다. 대성고등학교 서대전 요고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 이게 연장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의 교육단체들이 그동안에 이 비리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대성고등학교하고 또 신입생 충원이 제대로 안 되는 서대전 요고 이 두 곳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이 두 학교가 어제 이 대전과 대구 등이 울산에서 세계 시도 연합평가단 평가에서 60점, 기준 점수 60점을 넘어서서 자사고 지정이 연장이 됐습니다. 관련 법에는 이 자사고에 대해서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두 학교에 대해서 올해 처음 실시가 됐는데 어제 이 평가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은 지금 지적이 되고 있지만 기준 점수를 넘겼고 또 지정 취소 등에 따른 학생들 혼란을 고려해서 지정 연장을 결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의 범인 검거에는 시민들의 제보도 큰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해결된 사건이 지난해 100건이 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경찰이 이 범죄 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이 범인 검거의 역할을 한 신고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는데요. 지난해 이 113명의 시민이 3,400만 원의 신고 보상금을 받아갔다고 하고요. 올 들어서도 5월 말까지 32명에게 1,360만 원이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보상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이 시민들 제보를 통한 어떤 경찰의 현장 검거가 늘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 제보로 해결된 사건 하나 정도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15일 날 검거된 사건인데요. 동구 이 중앙로 한 은행에서 이 보이스피싱 관련한 이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려 한다 이런 신고가 접수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여기서 김모 씨 등 인출책 또 전달책에서 3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는데요. 이들을 신고한 시민 제보자는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몇백 미터 뒤에 있는 사람도 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알려줘서 전달책까지 검거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몇백 미터 뒤에 있는 일당까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전체적으로 이분들의 흐름을 계속 주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플러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보령 앞바다에서요, 1억 년 전이면 중생대 백악기라고 합니다. 1억 년 전에 공룡이 살았다는 이 추정되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정확한 위치는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이 해변의 그 맨삽지 섬 북쪽에 있다고 하는데 30cm 내외의 그 원형 공룡 발자국 10개가 보행열을 이루면서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발자국은 서해 삼육중학교 정풍희 선생님이 발견해서 이제 신고가 됐는데요. 그동안에 문화재청에서 현지 조사를 해서 공룡 발자국 화석으로 최종 확정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이 공룡 발자국 화석을 보면요, 대부분 경상남도 북도 또 전라남도 여기에 지금 집중돼 있었고 일부가 이제 전북도 군산에도 지금 발견이 됐고 충북 영동까지 발견이 됐는데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이번에 발견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 보령 바닷가의 이 공룡 화성 발자국 이 발견은 백악기 동안의 남한 전역이 공룡들의 서식지로 어떤 광역적으로 이용됐음을 재확인하는데 어떤 자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참 1억 년 전에 공룡 그렇습니다.
천안의료원장에 김영호 씨가 임명됐다는 소식도 있고요. 충남대 김철희 교수팀이 간질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국회 예결위원 명단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 지역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는요, 김동완, 김재식, 정용기, 이종배, 박범계, 변재일,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 대전 중구에 출마 뜻을 비친 이혜리사 의원 7명의 의원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의원님들 성적표 좋게 받아와야지 내년 총선 뭐 해볼만 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성적표가 나올 텐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따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재대 한밭대가 이 선도대학 사업 1차에 통과를 됐다고 하네요. 마무리까지 잘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시 공예대전이 발표가 됐는데, 공예품에는 라영택, 그리고 기념품에는 임성빈 씨가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끝으로 이 서대전고등학교 동문골프대회가 21일 언제죠? 내일 모레네요. 일요일 날 에딘버러에서 있다고 합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